기존에 어떤 병원에서 링겔을 맞거나 혈액 맞을 때 보통 이런 걸 하시죠. 이런 거 하는데 이것이 금속으로 좀 무겁게 돼 있는 게 있고, 이거를 갖다가 구조 현장에서는 많이 수자가 필요한데요. 그럼 이거를 금속으로 된 거 또는 금속으로 되지 않은 거, 소재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다 분리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조립형으로 이거 조립하고, 이 바퀴도 이거 다 각각 조립할 수, 이거를 이제 전체로 조립하는 거, 아니 이 바퀴조차도 하나하나 다 조립하는 거, 이 바퀴조차도 하나하나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반 어떤 컴퓨터 의자 같은 것도 이 바퀴를 하나하나 조립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 현장에서 이렇게 된 거를 바퀴를 조립할 수 있다. 조립형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런 것을 아예 선풍기식으로 선풍기, 기존에 그 중국산 선풍기식으로 바닥을 굳이 뭐 이렇게 바퀴 없는 거, 바퀴 있는 게 있고 바퀴 없는 게 있고, 여기다가 바퀴를 달든지 이렇게 바퀴를 달지 않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조립식으로 만들어. 그러면 차에 수십 개라도 실을 수 있거든요. 조립식으로 만들면. 이거는 약간 그 선풍기처럼 만들면 약간 무겁게 만들거나, 약간 무겁게, 뭐 중국산 선풍기 약간 무겁게 바닥을 해서 이렇게 서 있을 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를 아예 그냥 그 단가를 싸게 해서 여기다가 흙이나 물 또는 모래를 이렇게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자갈 같은 걸 채워가지고 바닥을 고정시키는 이런 방법도 아주 싼 버전, 매우 가볍고 또 수십 개를 할 수 있겠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제 이거를 굳이 뭐 혈액이나 링거 맞추는 용이 아니라 야외용으로 이렇게 해서 판을 놔가지고 여기서 물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샤워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잼버리 같은데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립식으로 만드는 것은 제 기술이다. 이것은 이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구조 현장에서 제가 어떤 그 비닐 안에 종이를 넣거나 천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접어가지고 꾸깃꾸깃 안 되게끔 접어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불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매트를 한 겹, 두 겹, 세 겹에서 바람을 슉슉슉 집어넣기만 하면 똘똘똘 말고 있다가 이렇게 매트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되게 좋죠. 나는 뭐 에어 침낭처럼 해가지고 침낭이 한 겹, 두 겹, 세 겹에 가까운 뽕당 들어가 천하고 결합하거나 구조형 알린과 결합한 바람을 여러 겹 집어넣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에어 침낭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기존의 침낭 안에 이렇게 에어를 좀 집어넣어서 퐁당 들어가고 잘 수 있는, 뭐 기존의 침낭 안에다가 에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더라도 뭐 이렇게 천과 천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좀 보온을 그걸로도 강화시킨 그런 에어 침낭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어 텐트, 에어를 슉슉슉 주면은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몇 겹으로 내가 안에 퐁당 들어갈 수,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저는 어떤 텐트를 안에서 박을 수 있는 거, 밖에서 징을 박을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에서 징을 박으면 잘 안 뽑혀요.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쪽에나 바깥쪽에 한 개나 있든지 두 개 세트로 있든지, 그렇게 텐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텐트에다가도 밑에 바닥에다가 이게 에어를 슉슉 집어넣으면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해서 한 겹으로도 되긴 하는데 두 겹, 세 겹이 낫죠. 그렇게 이런 에어 텐트는 좀 못 봤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에어를 갖다 슉슉 붙여가지고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텐트에 부착을 해갖고 방한층을 만드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 창문 집안에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개 해가지고 한 겹짜리도 되는데 열고 닫고 가능하고, 지퍼식이든 찍찍이 반등 방식으로 딱 붙여가지고 방안을 만드는, 또 벽체나 이런 데도 되고요. 예들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에서 뛰어나라도 괜찮도록 한 겹, 두 겹, 세 겹에서 이렇게 하든지, 이런 에어 매트도 집안용으로 뭐 또 크기를 따라서 몇 개짜리를 조립을 같이 연달아 붙여서 조립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 커튼인데 천 커튼하고 에어 커튼하고 두 개가 같이 결합된 구조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같은데 가축 축사 같은데 에어 커튼으로 사용할 때도
이렇게 천이나 기타 다른 소재가 같이 결합한 소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가지고 가축 축사 또는 비닐하우스의 방한 구조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여행 가방이라든지 이런 모든 가방 고조에 안에 에어를 슉슉 집어넣어서 전체를 파손되지 않게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파손되지 않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종이 박스에다가 그냥 비닐 소재를 줘요. 그래서 비닐에다가 바람을 슉슉슉 집어넣으면 한 겹, 두 겹, 세 겹 해가지고 여러 겹으로 해서 제품이 일반 종이 박스에다가 단가도 싸고 바람만 넣으면 이렇게 쿠션이 만들어지는 바람 넣는 거면 자전거 바람 넣는 걸로 해도 되죠. 예, 그걸로 해도 되고 한 겹, 두 겹에서 이게 뚜껑을 딱 닫으면 뭐냐면 바람 넣을 이렇게 병마개처럼 이렇게 좀 닫는다는 거죠. 약간 플라스틱이나 싼 걸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닫는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생수 같은 팩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닫는 용으로 하면은 얼음을 갖다가 얼려 갖고도 이렇게 재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얼음 녹으면 버리고 다시 녹으면 다시 또 냉장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물로도 간단하게 터지지 않는 비닐로 만들거나 소재는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수팩 이렇게 온라인에서 물건 살 때 냉매 팩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또는 거기다가 구조형 알루미늄 유부를 단가가 좀 세긴 하겠지만 구조형 알루미늄 유부 같은 것을 넣거나 여기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또 뭐죠? 에어를 자동차 타이어 또는 오토바이 타이어, 화물차 타이어, 군용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에 한 겹, 두 겹, 여러 겹으로 주는 안쪽에 공기 들어가 바깥쪽 공기 들어가서 바깥까지 터져도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이런 타이어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나 이런 공기 주부 만들 때 한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유리석형 코팅 4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주라고 코팅을 약간 홈을 파가지고 나노 구조로도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 겹을 더 얇게라도 주는 이 기술을 쓰면 압이 잘 빠지지 않게 되는데요. 자동차나 이렇게 오토바이, 자전거 타이어, 기타 공기 주부에는 이게 다 쓸 수가 있어요. 축구공, 농공, 배공에 공정류나 이런 데도 되고요. 고무보트, 공기부양정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한 겹이라도 얇게라도 두 겹을 준다는 거죠. 또는 세 겹? 네네. 세 겹까지 줄 필요 있을까요? 근데 이런 수도의 주름관에도 안에 연제리 어떤 튜브가 들어가는데 연제리 튜브에다가 약간 한 겹 더 준다는 모든 공기 주부는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겨울과 봄에 온도 변화로 인해 터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유리석형 코팅 4사람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엑셀 파이프에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거 이런 것 때도 안에 공기 들어간 거 바깥에 공기 들어간 거 또는 3겹 4겹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에어 매트를 만들 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각각 공기를 넣는 데가 있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거기서 이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하면 보다 더 출렁거리죠. 보다 더 이렇게 쿠션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소파 같은데 자동차 의자, 일반 컴퓨터 의자는 모두 의자 종류 또는 일반 침대, 병원용 야전 침대, 군용 야전 침대,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또는 전기요를 거기다 이렇게 넣는 방식을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침대인데 전기를 거기 넣어요. 근데 거기 안에가 너무 과열이 되면 불이 나거나 그러잖아요.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얇게 그 밑에다가 전기요를 넣어가지고 군용 야전 침대나 병원용 침대 이런 기타 모든 침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용 모든 주부 같은데도 이렇게 한 겹, 두 겹 주고요. 안에 공기 넣는 그렇게 이제 공기 튜브를 한 겹, 두 겹을 준다는 거죠. 얇게라도 그렇게 유리석형 코팅 4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요. 또는 이렇게 모든 공기 튜브는 다 돼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주부는 전부 다 이같이 만든다. 그다음에 사람 어떤 구명조끼를 이렇게 비닐 소재로 그냥
물이 새지 않은 압력이 있어도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그런 비닐 소재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싸게 만들 수 있죠.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바람을 넣는 데가 있고 그걸로 이렇게 상체만으로도 이렇게 약간 더 상체용이 있고 손 발에다가 이렇게 묶는 게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떠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거나 아예 그냥 공기 주변대 상체를 덮고 이렇게 공기 한 겹, 두 겹, 세 겹 주면 사람이 체중을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어. 물놀이용도 되잖아요. 예, 물놀이용까지 해서 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나 예, 엉덩이까지도 커버해주면 그냥 물로 그거 상태에서 손은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 물놀이도 가능하고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거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집이나 동물용 이렇게 그 어떤 동물집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뭐 일반 천까지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에어를 집어넣어서 종이 박스를 만들거나 박스를 만들어 뚜껑이 있는 거 없는 거 또는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이스 박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스 박스도 그 안에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정 알루미늄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기존의 아이스박스 스티로폼으로 만든 거라든지 뭐라든지 중간에 이렇게 계곡물을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금속까지도 같이 결합해서 금속에다 홈을 파서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증폭할 수 있는데요. 보온 보냉 둘 다 됩니다. 보온 보냉 팩을 만들 때 오목한 홈을 파서 뭐 이렇게 보온 보냉 팩이 작은 것보다 큰 것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큰 거는 가방식으로도 돼 있는데 오목한 홈을 파줘가지고 또는 구정 알루미늄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보온 보냉 팩을 만들거나 에어를 집어넣어서 에어를 한 겹 두 겹 이렇게 줘가지고 보온 변형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목한 홈을 갖다 많이 파면 되죠. 그럼 그것이 이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한다. 보통 이제 보냉팩으로 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뒷바퀴를 이렇게 좀 광폭 타이어를 만들어서 오토바이, 뭐 자전거 다 되고 킥보드도 되고 전동카도 됩니다. 골프장 카트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뒷바퀴를 약간 광폭 타이어를 만들어 갖고 앞바퀴를 밀어주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현대 기아차든 어디든 그럼 자동차 설계로 변경시켜야 되는데 파워가 좋아지고 눈길에도 잘 안 미끄러집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든 다리 부분에 있어서 당구대 만들 때 당구대를 간단하게 싸게 만들 수 있다. 기존에 합판에다가 당구천 넣고 고무 타이어를 이렇게 놓고 그걸 갖다 전체적으로 무겁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리 부분은 약간 뭐라 그럴까 완전히 무겁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다리 부분도 약간 무겁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다리 흔들리지 않게끔. 근데 그래도 바닥이 미끄러지거든요. 전체가 무겁지 않으면.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공기를 슉슉 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흡착을 해가 진공 상태에서 바닥을 딱 흡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되는 이런 형태의 다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다리가 작든지 크든지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다리는 획기적인 것으로서 이걸 여기서 바람을 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흡착하는 진공 흡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강하게 달라붙게 하는 이런 다리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소 같은 옷, 소라든지 동물용 옷도 에어를 한 겹, 두 겹, 뭐 천하고 결합한 구조도 있을 수 있고 구정 알루미늄과 결합한 구조도 구정 알루미늄 너무 많이 넣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군용 판초이에다가 판초이 사이에 비닐 같은 것도 삭지 않게끔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주려고 판초이도 그러합니다. 방수 구조가 깨지지 않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구정 알루미늄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판초의 안에. 근데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많이 넣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군용 깔깔이라든지 옷 사이에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고 방안을 만드는, 게다가 옷 같은데 뭐 그렇게 가능하다는, 아니면 이렇게 에어 옷을 갖다가 한 겹, 두 겹, 세 겹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군용으로 쓰든지 어디 가서든지 에어 옷으로 아예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방안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우비도 이제 그렇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우위를 만들어 주거나 할 수 있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저는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우비, 그다음에 이불천 구름섬, 일부전 구름섬, 이불천 구름섬,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서 이불을 만드시거나 또 그 의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충전재가 구름섬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 중간에 구정 알루미늄이나 다른 천소재가 폴라폴리스라든지 이렇게 천소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천을 저기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등받이 쿠션, 베개 같은 것도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허리에 쿠션을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거나, 이것은 침대나 소파 또는 어떤 자동차 의자나 일반 컴퓨터 의자나 모든 의자 중에 에어를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넣는 데가 있고, 에어를 걸어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쿠션을. 네, 그 다음에 어떤 베개 같은 것들도 약간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있거나 이렇게 스위치를 키면은 거기서 사랑의 행복해 좋은 단어를 얘기를 해주는 음악 소리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스타의 목소리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영어 단어나 뭐 그런 거, 영어 문장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인형 같은 것도 사랑이 행복해 이렇게 인형을 뭐 몇 시까지라도 얘기해 주거나 영어 단어를 같이 얘기해 주는 인형이면 괜찮게, 영어 단어나 문장, 그렇게 또는 인형이긴 인형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업로드 이렇게 다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어서 언어를 대화할 수 있는 특정 어떤 대화형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인형이니까 싸잖아요. 싸게 대형 프로그램 들어가서 얘가 인형이고 나는 이렇게 프리토킹 하듯이 특정 가정하는 상황에서 영어를 대화할 수 있는,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인형도 대박 히트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계 같은 거 시간마다 영어 단어나 노래, 영어 문장에 나와서 이렇게 학습할 수 있게 하시면,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하고 새롭게 교체할 수도 있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타의 목소리로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약속 시간 일정을 말해주거나 사랑의 행복해 뭐 이런 것도 해줄 수도 있고요. 시간마다 사랑의 옆에 좋은 단어를 나와준다면 되게 삶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 같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스타의 앱을 만들어 가지고 스타가 됐든 뭐든 이렇게 사랑의 행복해 이렇게 해준다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앱을 출시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시계가 1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24시간입니다. 그럼 이거를 10시간으로 하거나 7시간으로 하거나 24시간 48시간으로 하거나 46시간으로 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보다 틀린 모든 시간의 구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초도 60초, 이렇게 1분당 60분이지 않습니까? 60분이면 80분으로 만들거나 40분으로 만들거나 틀린 모든 구조. 또 초도 60초인데 30초로 만들든지 80초로 만들든지 틀린 모든 시계를 만드시거나 그걸 소프트웨어상으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워드에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한 달이 달력이 30일인데 기준으로 안팎에 있는데 그걸 40일로 하거나 20일로 하거나 15일로 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거나 1년 12달인데 10개월로 만들거나 5개월로 만들거나 80개월을 만드는 상관이 없다. 현재보다 변형 형태의 이런 달력을 만드시고 연도수를 만드셔서 달력을 만드셔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상으로도 그러합니다.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것은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내가 산불 끌 때 이런 종류의 것들을 갖다가 이걸로 끈다. 이게 제일 나아요. 가운데 빈 거보다.
내가 얘기만 하면 방송에서 꼭 나오는데, 이게 참, 이게 봤어요, 내가 모양과 형태는 내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니까, 이런 금속고리 형태로 해가지고, 끄는 형태를 만든 무조건 제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쇠사랑처럼 해가지고, 두드리지는 않고, 이렇게 슥슥 긁어. 나 진짜 어처구니 상실입니다, 진짜. 두들겨 깨면 이게 쉽게 불을 쪼개갖고 깨지는데 어떤 방식보다 이게 우수해요. 그걸 제 기술을 침범하신 거예요. 제가 모양과 형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니까 금속으로 돼갖고 두들기는 형태, 쇠스랑이 형태로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이거 서서히 변경시켜갖고 낙타가 텐트 들어가듯이 한 발 한 발 들어 결국은 이런 형태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중간에가 비지 않은 게 훨씬 나아요.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엄청 빨리 잘 꺼져요. 이거. 이런 방식으로 그 산불이라든지 거기서 불 끄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리튬 전지라든지 자동차 불 꺼지잖아요. 그 흙을 덮어서 하면 금방 꺼져요. 그래서 이거를 흙사업을 이렇게 해서 불 제압용으로 흙사업을 벌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방당국이든 방송에서도 너무 무단으로 제 거를 사용하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지방자치단체 많이 올리시고 카이스트 서울시 주한미대사관 그 다음에 도안미대사관과 오스트리아 관광청 이런 데가 지금도 국정원에 지금도 광고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YTN에 제 기술이 쏟아지고 있어요. 프라시장을 이렇게 댔더니 보도상 깨지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냥 곧바로 YTN에 프라시장 얘기 나오더라. 유리창에다 프라시장을 덧대자. 또는 안에가 이제 유리창이 겉에가 프라시장이 잘 안 깨지니까 그 다음에 겉에는 겉에가 이제 프라시장이고 안에가 투명 매트 겉에가 프라시장이고 안에는 아크릴 겉에가 프라시장 안에는 투명 필름일 수 있습니다. 프라시장 방탄 필름 해가지고 방탄 소재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다가도 유리 속용 코팅 제사는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한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프라시장 유리창의 결합 구조를 홈을 파서 결합하는 구조를 줘서 겨울이나 봄에 온도 변화로 인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는데 서울시에서는 유리창에서 유리창을 결합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프라시장을 결합하시는지는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을 무단으로 침범한 것이 되시는데요.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게 CCTV를 어떤 CCTV 화면을 컴퓨터로 통합을 하자. 앞으로 드론 같은 것도 나오니까 10,000대, 20,000대도 전부 다 컴퓨터로 통합해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보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 자체가 많은 모니터가 필요가 없고요. 감시원도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자가 인식되는 장면을 자동으로 경보 올려주고 따로 저장, 24시간 볼 필요도 없고요. 경보 올리면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112나 뭐든 지자체에서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고 하나의 모니터만 있으면 돼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통합센터든 서울시든 지자체에서든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제가 외국에 기술을 팔았을 때 거기서 민영사라든지 이게 한번 두시더라도 이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계속 얘기를 또 무단으로 지적계산권 법이 있는데 무단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제 기술이라는 거. 케이블 TV 같은 것도 채널이 나오는데 100개 채널에다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보여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료 무료 다운로드 영화까지도 지난 방송 그 다음에 블로그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다 방송국을 서로 사고팔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이든 홈쇼핑이든 뭐 광고든 뭐든 채널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개든 부여를 할 수 있고요. 혈안이 돼서 뭐 돈 들여서 투입할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 또는 페이스북 어떤 블로그,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 이런 모든 형태 애플이 됐든 어든 이렇게 채널을 사고 팔아서 방송국으로 육성하는 개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혈안이 돼서 되게 팔 거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 깔리는 게 동영상이죠. 그러면 시간대를 틀어서 30개 틀어주면 그게 방송국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홈쇼핑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스포츠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종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1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겠네. 그 나라 정보의 허가가 필요 없죠. 네. 시간대 그냥 유튜브 동영상 나열한 거하고 시간대마다 틀어주는 거하고
시간대별로 자동으로 틀어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유튜브에서도 만들거나 해서 자동으로 회사가도 자동으로 방송이 틀어져서 방송국으로 육성한다는 거죠. 미리 찍어 놓은 걸로. 또 다른 사람 그 출연, 다른 사람 방송국에서도 드라마나 다른 데서 외주 줘갖고 하듯이 다른 사람이 만드는 동영상도 이렇게 시간대를 따라 틀어줘서 하나의 방송국으로 육성한다의 개념이 뭐 스마트폰 같은데 워키토키 또는 어떤 태블릿 PC, 노트북, 아니 데스크탑에다 이렇게 앱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작업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고 어떤 프로그램 회사가 됐든 상관없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인터넷 회사든 상관없이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방송국으로 육성하거나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홍보하거나 그렇게 하셔갖고 고유번호를 줘서 방송국처럼 작업하는 개념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디든 네이버든 어디든 하지 마시라는 거, 삼성이든 하지 마시라는 것부터 NG가 됐든 뭐 케이블 TV 같은 데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네. 이 기술은 그리고 CCTV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요. 이것을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 0.4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 지도도 가능하고요. 바닷속 어군 지도 이렇게 물고기 어디 출현한지 좌표와 숫자 방식을 이렇게 찍어놓고 이동도 볼 수 있습니다. 잠수부끼리 통합, 통신, 땅속 어떤 지도, 인터넷 어디서는 가스선, 상하수도 어디 깔린 땅속 지도를 만들거나 YTN의 어떤 업체가 이렇게 상수도 업체가 상수도 안을 원천 기술은 저라 그러죠. 그래서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 그다음에 현미경 산업상의 모든 것에는 이 기술을 따르면 제 기술이 방산 기술에 들어가요. 상수도 안을 갖다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 파손된 위치까지 로봇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 로봇의 몸체 안에서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산업의 어떤 물체의 몸 안에서도 가로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거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가로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 입체적인 화면을 표시합니다. 이 기술은 쓸 데가 굉장히 많다라는 로봇도 다 앞으로 이런 기술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방식으로 해서 사람을 분별하고 뭐 이렇게 드론에다 카메라 탑재하면 사람이나 차량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은 입체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고 입체를 다 사람도 종류별로 다 있고 차량도 종류별로 다 있거나 이런데 그래서 1년분을 붙여서 각각 식별하고 각각 대응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이 된다는 거죠. 로봇도 휴머노id 로봇들도 우리가 사람을 기억하듯이 각각 대응하는 방법이 무의식 자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가장 좋은 거, 그 다음 좋은 거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함으로 속도를 빨리 하는 기술입니다. 또 무게 같은 것도 이렇게 들면 이건 무게 들은 게 틀고 이건 무게 틀리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기억하였다가 숫자화 시켜서 프로그램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이런 기술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얘가 가시죠? 사물을 학습할 때 이렇게 자동 프로그램 우리가 처음에는 자전거 탈 때는 의식적으로 타지만 나중에 많이 타면 무의식으로 들어가듯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속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그것을 대처를 인간의 휴머노id 로봇이라 모든 아픈 로봇 구조에 전투 로봇, 전투 드론 이런 데도 사용, 비행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투를 하는데 특정 지휘관이나 특정 사람, 또 특정 군복 입은 사람만 공격하거나 특정 차량만 공격하거나 5군데 찍어놓으면 고정 포적과 이동 포적을 추적하면서 살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투하는 데 들어간다는 거죠. 농약도 5군데 뿌리면 지가 알아 돌아오거나 호텔로부터 5군데 찍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서비스하고 돌아옵니다. 자율주행차라도 10군데 찍고 배달하고 다시 돌아와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로봇도 원형 진공청소기 로봇도 카메라 따라서 가로세로 높이로 방안을 찍어서 입체는 아니네. 입체는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를 따라서 앞으로 휴머노id 로봇도 각 종류별로 사람이 인식하듯이 식탁, 벽, 이렇게 TV 이런 걸 앞으로 다 구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입체는 아니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다 입체 크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입체로 물류센터나 편의점 마트에서도 이렇게 물체를 색깔도 다 표시하고 색깔도 인식을 하고 물체를 사람이 보듯이 크기를 따라 인식을 기억했다가 사람도 가격 이렇게 슈퍼마켓 주면 이거 얼마 이렇게 다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산대로 안 가져가면 경보,
고객이 몇 개 집었는지를 딱 보고 계산대로 가져가면 계산까지 해줍니다. 카드 얼마, 현금을 주인에게 통보해주고 문자로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금고 얼마 들었는지도 통보해주거나 계산원과 계산 시각도 통보해줍니다. 드나드는 사람을 이렇게 일련 번호를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할 수도 있고요. 범죄하는 사람이 드나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뭐 CCTV가 수백만 대 같은 게 있다면 그저 특정 범죄하는 사람도 금방 차량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형사들이라고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이건 자동으로 찾아준다는 점에서 입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된다라는 이 기술을 AI 기술이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건물에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시방 카메라 달아서 드러냈다가 물줄기를 달아서 두 군데만 청소하고 들어올 수도 있다. MBC 뉴스투데이에서 이것을 모든 앞으로 자동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드론이 이 기술을 멋대로 무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면 제 기술에 대해 드론도 한 10,000대 이렇게 10만 대 있으면 각각 유튜브 화면처럼 컴퓨터로 본다는 거죠. 모든 스마트폰의 현재 실시간 화면을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데스크탑으로 보게 하시면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하면 유튜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데스크탑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해서 카메라를 드론이 다 탑재를 하게 되면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데스크탑으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다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병사들도 하나하나 가져가지고 이렇게 CCTV 어떤 카메라를 전장의 화면을 비춰주면 그 병사들의 위치를 따라서 각각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데스크탑으로 앞으로는 드론이든 뭐든 이게 카메라, CCTV 카메라든 통합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 집에 이제 TV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카메라에서 보고 있는 화면을 여기 데스크탑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방송국에서는 그게 가능한데요. 여기 현재 각 서비스를 할 때, 이 서비스를 할 때 신호가 이쪽 컴퓨터 오기 때문에 그 집에서 뭘 보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뭘 보는지 다 알아요. 컴퓨터도 다 뭘 보고 있는지 맘만 먹으면 서비스 하는 데서 인터넷 어디든 간에 프로그램이 깔아져 있으면 거기서 그게 다 보죠. 네, 볼 수는 있으나 불법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화면을 조작을 한다면 물론 그 회사의 양심이나 불법을 하면 안 되죠. 나중에 들통나기도 쉽지는 않지만 원격 조정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데스크탑 가지고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부탁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해주시거든요. 네네, LG 블루투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그쪽에서 뭘 보는지 화면을 다 안다는 거죠. 키보드 조장까지도. 네. 조장하는 것도 다 보여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자유자재 가능. 프로그램 깔아져 있으면 쌍방향 통신 하듯이 스마트폰 상대방의 스마트폰 화면도 보거나 데스크탑의 화면도 보거나 TV에서 뭘 하는지 다 봅니다. 그래 그것도 이제 조작할 수도 있어요. 원격으로 하듯이. 그렇지만 불법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불법이에요. 보든지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수많은 프로그램이 깔아져 있는데, 그죠? 네네네. 기술적으로는 이게 서로 쌍방향 통신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아니면 서비스가 안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통장 관리 안 하잖아요. 내 통장이 얼마인지 다 본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되게 데스크탑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정 PC로만 거래를 합니다. 지정 PC로만 거래를 하고요. 거기는 인터넷 프로그램들이 깔아져 있어서 은행에 이렇게 보안 서비스가 은행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낫죠. 스마트폰은 좀 약하고, 스마트폰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거래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다 데스크탑 지정 PC로만 하죠. 아니면 내가 은행 가서 일일이 송금만 해도 얼마나 귀찮습니까?